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화요일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이 이틀 연속 상승한 이후에 간밤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채 수익률에 좀 민감했는데요.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이제 고용 보고서도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은 수요일과 목요일 이제 제월 파월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청문회 연설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이제 뭐 애플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었지만은 일단 국채금리 자체가 어제 2년물도 그렇고 3년물도 그렇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3월 FOMC에 대해 또 50bp 또 인상 확률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월달 사실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약간 신년에 대한 그런 요인도 덩달아 포함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에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2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은 이제 내일 뭐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파월 연설 의장의 발언에 따라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이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이 좀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오션 만기도 같이 덩달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 좀 경계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주도하는 업종 자체는 2차 전지 쪽이 워낙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소외받는 업종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슈로 인해서 조금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수출 통제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지금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같은 중에서도 워낙 이제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이제 크고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년 유예를 했던 만큼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올해 1년 유예가 다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수출이 끊기게 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지금 반도체 재고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 기저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그 견제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은 좀 부유한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에 지금 보이고 있는 마켓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일단은 대부분의 투자자를 알고는 있을 겁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쇼크버링이 올라갔고 그만큼 에코프로비엠의 자체의 그 공매도 잔고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수록 공매도 잔고는 쌓이고 오히려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쇼크버링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이제 주가의 과도한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런 코스닥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물량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관련 이슈도 이어폰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오고 전인대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어폰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측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수구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으로 나오겠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요한 이번 주 오션 만기 수급적 이슈도 포함되고 거기다가 지금 사실 결국 외국인 현물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대부분 다 지금 공매도 쇼크브링 물량으로 인해서 인식되는 부분이 크다 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외국인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 번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은 다음 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찾는 지금 시그널이 슬슬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쇼커버링 현상은 사실 좀 특별한 수급적인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쇼커버링 현상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더 소화될 공매도 물량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지금 현재 3위로 정부가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에 산, 쇼커버링 물량들이 만약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그래도 제가 알기로 2%까지 줄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5%, 6% 정도 전체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걸 또 신규로 또 공매도로 또 사는 물량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뭐 아무리 이제 에코프로비엔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LNF도 그렇고 계속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 2017년쯤에 셀트리온과 좀 비슷한 향상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공매도 물량들을 좀 죽이기 위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른 2차 전지 업종들도 덩달아 제가 봤을 땐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재매수 기회가 온다고 그러게 되면 에코프로비엔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그 쇼커버링으로 인한 급등으로 또 이제 다시 이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물가, 금리 이런 이슈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월 초에 있었던 FOMC 이후에는 좀 시장이 화답을 했다가 1월 고용 보고서와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2월에 또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면서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월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의견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부양책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간 재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볼 재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중국의 그 양회에서 나온 부양책 가운데서 눈에 띄는 점은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점이실까요? 일단은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5.5%를 제시했는데 5%가 나왔죠.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일단 고용입니다. 고용 자체가 1200만 명에 대한 증가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 만큼 일단 고용이 증가한다? 그만큼 향후에 경제 활동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소비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인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될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5% 잡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잡고, 생각보다 나중에 경제 성장률이 5.5%나 6%가 나오게 됐을 때, 그 주가적인 측면이나, 그만큼 오히려 컨센보다 높아졌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5%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고용으로 조금,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던 지난해 5.5% 목표로 잡았다가 3%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반영했을 때 5%로 목표를 잡았지만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중국의 소비를 바탕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도 꼽아볼게요. 어떤 점 주목할까요? 물론 어제 제롬 파월 관련된 경계성 이슈로 나스닥은 이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 상승에 갔다가 그 2%를 거의 다 다시 해소하는 이제 구간에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290원대 갔다가 다시 1310원 사이로 다시 갔다가, 그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이제 10년물 금리나 이제 2년물 금리에 대한 빠른, 상승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어제도 외국인에서, 현물 쪽에 3천 정도 들어왔지만은, 물론 외국 선물 쪽에서 이제 3천억에서 막판에 다시 또 1,500억을 또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오션 만기를 두고, 오션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까지 동시 만기일이죠.
과연 이 물량들을 그동안 매수세했던 선물들을 그대로 롤오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물량을 다 해소를 하고 결국 다음 6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로 방향을 틀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의 이게 변동성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흐름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왔었다는 흐름은 시장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이 커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외국인 수급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쇼크버링에 대한 변동성에서 2차 전지 물량이 싹 가버리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뭘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이벤트들이 나왔습니다. 뭐 리오프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콘솔 플랫폼이나 미국의 블리자드에서 나오는 디아블로4까지 지금 얼리 액세스 이제 일정까지 나왔던 만큼 일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31일부터 연초부터 이제 머크사에 대한 인상 얘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이쪽에 업종들이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로봇이랑 AI랑 이런 2차 전지 쪽으로만 인해서 순환매가 여기서만 계속 돌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저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솔트루스나 이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여기와 같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어떤 기업도 우리가 얼마만큼 볼 수 있겠다는 게 컨센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테마적인 흐름으로 이쪽에 집중된다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특히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이 조금 미진한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만큼 또 목요일에 있을 만기일 중요한 일정으로 꼽아주셨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현지 시간 7일, 8일 예정돼 있습니다. 차례로 어떤 통화 정책과 물가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너무나 쏠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배터리의 랠리뿐만 아니라 이 AI주도 장 초반에는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솔트룩스가 20%까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AI주 살아있고요. 배터리 역시 시장의 한켠에서 이 연초에 계속 이 두 가지 섹터가 크게 움직인 섹터,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로봇주까지 지금 순환매 중심에 서 있는 섹터로 이 세 가지를 꼽아주시면서 이 세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한 수급의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과장님 연결 시도해 볼까요? 과장님? 들리나요, 혹시? 예, 들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예, 이 부분이 사실 뭐 그래요. 제가 어제도 객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배터리 갖고 계시던 분도 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정도에 좀 팔았다라고 하시는데 월요일 또 한 번 가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집중될지 또 공매도와의 이 싸움, 수급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이 열려봐야지 또 오늘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략의 포인트로 마지막 남겨주시죠. 네, 일단은 뭐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데이터가 나와야 조금 수급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냥 게임은 이제 3월 이제 후반에 이제 디아블로 4가 이제 얼리 액세스나 이제 오픈 베타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6월 달이나 이제 8월 달 우리나라 새롭게 나올 신작들 콘솔 플랫폼에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향후에 한두 달 뒤에는 좀 게임 섹터들이 흐름을 좀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명확 항암에 관련된 일정들이 어느 정도 6월 달이나 7월 달에 서서히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순환매가 물론 그동안 로봇 수혜로 수급 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씩 좀 모아가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그 움직임들, 섹터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죽지 않고 있는 배터리 AI 로봇, 그리고 다른 한 켜의 한 팀으로 리오프닝 게임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를 갖다 놓고 그 가운데서 움직임이 어떻게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다가오는 것들은 리오프닝 게임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지표 확인과 또 다가오는 일정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리오프닝 게임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이는 시기에 배터리와 AI 쪽에 힘이 빠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